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사소한 일에 먼저 손이 가거나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게 되는 경험 다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아유, 있죠. 그럼요. 왜 우리는 이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 준비를 자꾸 미루게 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글쎄요,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루는 습관 이면에는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있고 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삶의 원칙이라고 말이죠.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 자료는 지저스 처치의 9월 20일자 성품 묵상집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구약성경 잠언 24장 27절 네 일을 밖에서부터 정리하라. 네 밭을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긴 지혜를 좀 깊이 파헤치고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수천 년 전의 조언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또 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단순한 시간 관리를 넘어서서 중요한 삶의 태도인지 오늘 한번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 말이죠. 네 일을 밖에서부터 정리하라. 네 밭을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이게 꼭 무슨 오래된 건축 지침서나 뭐랄까 프로젝트 관리 매뉴얼 첫 장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하, 네, 그렇죠.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의 일, 또 밭, 그리고 집.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 이 구절이 삶의 그 우선순위, 그리고 기초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밖의 일과 밭은 말 그대로 보면 이제 농경사회에서의 외부 활동,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나 경제활동 기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먹고 사는 문제요? 네,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직업활동, 재정관리 또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책임들,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되고 예비되어야 비로소 그 위에 집,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죠.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루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런 더 크고 중요한 구조물들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기본적인 의무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꿈이나 계획은 그야말로 사장누각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가 이걸 종종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면서 세계 평화를 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 예비한다는 행위 자체에 좀 주목을 합니다. 예비한다, 미리 준비한다는 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미리 기반을 닦아두는 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화려한 외관 디자인 보기 전에 그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어떤 성과나 만족보다는 그 미래의 안정성,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현재의 자원을 투자할 줄 안다. 이런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 사소해 보이는 준비들이 모여서 결국 삶 전체의 어떤 견고함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준비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러죠. 일상의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마감 기한이 있는 업무라든지 시험 공부, 아니면 심지어 건강검진 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루지 않고 미리 처리하는 습관 자체가 이미 미래의 집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인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정확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단순히 이런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의 성품과 깊이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품이요? 아니, 준비성이 좋은 게 그냥 성격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성품과 연결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중요도를 먼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하기 싫다거나 나중에
이런 감정적인 저항을 넘어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그 내면의 힘, 그게 바로 준비하는 성품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동이나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그게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내키지 않아도 운동하러 가거나 아니면 당장 재미없어 보여도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준비하는 성품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성실함이나 목표 달성 능력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해요. 자료에서는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과 리더십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의 준비성이 어떻게 공동체의 책임감이나 리더십이랑 연결될 수 있죠?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공동체 행사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늘 마담 직전에 허둥지둥하거나 아니면 자기 역할만 간신히 해냅니다. 네, 있죠. 주변에 꼭.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면서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죠. 후자의 경우를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팀 전체가 막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든든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그리고 또 다른 팀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좀 도와줄 시간적, 심리적 여유도 생기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고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밭을 잘 예비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라는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결고리가 확 보이네요. 내가 미리 준비하고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팀이나 가족, 공동체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준비가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서서 어쩌면 사회적인 책임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리 준비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자원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할 일을 미리 하는 것. 이게 개인의 성공이나 효율성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준비 자세와 같다는 거죠. 아, 즉 준비는 뭐랄까 신실함의 또 다른 이름이자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신실함의 표현이고 또 섬김을 위한 준비 자세다. 이 관점은 정말 인상 깊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일을 그냥 잘 처리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반영한다. 이 말씀이 아주 깊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 준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혹시 더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자료는 미리 준비하는 삶을 좀 더 큰 틀, 그러니까 신학적인 틀 안에서 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조명합니다. 이 틀을 통해서 보면 준비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죠. 창조, 타락, 구속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첫 번째, 창조의 형성.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성경 창세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본질적으로 혼돈, 케이오스에서 질서, 오더를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 바다를 구분하시는 등 명확한 경계와 순서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죠. 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삶에서 계획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와.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안정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곧 창조적인 삶의 시작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와. 아니, 제가 하는 사소한 계획 세우기나 미리 장보기 같은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행위일 수 있다니 생각의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면 달라 보이죠. 그럼 두 번째, 타락과 왜곡은 이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창조적 질서를 거스르려는 경향, 즉 타락한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즉흥성, 감정에 따른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라는 거죠. 아, 미루는 습관. 네. 나중에 지금은 귀찮아. 일단 재밌는 것부터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네, 뜨끔한데요. 네. 이런 무질서와 미루는 습관이 결국 삶의 중요한 집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당장의 어떤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경고로 읽힙니다. 어휴, 듣고 보니 정말 뜨끔하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그냥 유튜브 쇼츠만 넘겨볼 때 그게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어쩌면 제 안에 타락한 경향성의 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마지막, 구속과 정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구속과 정화의 관점은 이제 희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결정적인 순간, 즉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요? 네, 카이로스. 이 때는 단순히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크로노스와는 다른 어떤 행동이나 결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회의 창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우리가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도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떤 섬김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평소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준비는 우리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틀로 준비를 보니까 정말 새롭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고 창조, 또 내 안의 무질서와 싸우면서 타락,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깨어있는 구속, 그런 영적인 훈련이자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출근 준비, 업무 처리,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같은 일상의 과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그저 귀찮고 반복되는 그냥 잡무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 신학적 틀 안에서 볼 때 더 큰 목적, 즉 안정적인 삶이라는 집을 짓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또 언젠가 찾아올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밭갈이 과정으로 보이시나요? 이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태도와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자, 이런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지금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차분하게, 첫째, 나는 일상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매일 그냥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해서 정작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아니면 깊이 있는 관계 맺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질문이겠죠? 네, 그렇죠. 둘째, 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작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게 좀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어떤 봉사나 사역일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질문이네요. 네. 습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역할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역할, 혹은 신앙 공동체에서의 사역 같은 것들에서 단순히 현재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밭을 갈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질문입니다. 재정적인 계획이라든지 경력 관리, 영적인 성장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이 질문들 앞에서 잠시 좀 멈춰 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생각이나 다짐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 이건 진짜 내 이야기인데 하고 뜨끔하거나 이제는 정말 시작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이 참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죠. 저는 특히 그 세 번째 질문,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미래를 보는 거요? 네, 잠언 구절에서 밭을 얘기한다는 것을 단순히 현재의 생계나 즉각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더 큰 건축을 위한 준비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처럼 삶의 큰 변화나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필요한 내적인 자질이나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밭을 예비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아, 내적인 자질이나 역량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밭은. 인내심이라든지 지혜, 공감 능력,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 또 영적인 분별력 같은 것들이죠. 이런 내적인 밭이 잘 갈리고 또 비옥해야만 외적인 환경이 변화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삶의 집을 계속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 즉 집 이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준비,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내적인 밭을 가꾸고 계신가요? 그 내적인 준비가 여러분의 외적인 삶을 어떻게 지탱해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이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밭을 예비한다는 것을 외적인 준비뿐 아니라 내적인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확장해서 보니까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네요. 정말 좋은 통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언 24장 27절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집을 세우기 전에 기초, 즉 밖의 일과 밭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실용적인 원칙에서 시작해서 이 준비가 개인의 성품, 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인 틀 안에서 갖는 깊은 의미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았죠.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혹은 한 달 계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아마 마감 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죠. 늘 그렇죠. 그런데 혹시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탱해줄 정말로 중요한 기초 작업들, 예를 들어 꾸준한 운동, 새로운 지식 습득, 가족이나 친구와의 깊은 대화 시간, 영적인 훈련 같은 이런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이 중요한 일을 위한 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 사용 방식과 또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나눈 미리 준비하는 삶의 지혜를 실제로 살아내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